네, 안녕하세요. 도안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. 어, 종교개혁주일 세 번째 날, 오늘은 국제적인 주거권 운동을 하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그 대표적으로 국제 주거권 운동을 하는 단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? 헤비타트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. 그래서 헤비타트를 먼저 정리하고 다른 단체들 두 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헤비타트가 제일 유명한데 그 우리한테 알려진 일반적인 헤비타트는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 라이트 혹은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 인터내셔널, 이거는 국가와 상관없는 비영리 단체입니다. 이 비영리 단체 헤비타트가 주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빈민구제였습니다. 그래서 뭐 희년 사상이 출발점이 되었는지 그런 역사들은 이야기가 분분해서 정확하지 않아요. 그러나 분명한 건 하고 있는 일, 그 일 역할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희년 정신하고 맞닿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. 이게 희년운동에서 출발했다고 딱 규정하진 않지만 이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이 헤비타트를 만들고 추진했던 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기독교 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출발 지점, 역사를 갖고 있죠. 이 단체는 국가와 상관없이 빈민들을 구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서 집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, 그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삶도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밀워키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했고요. 이걸 출발시킨 기독교인들이 주빌리, 그러니까 희년을 외치면서 출발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출발한 것은 그 헤비타트의 기본적인 정신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. 원래 출발에서는 빈곤층,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집이 없어도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갖고 좀 분분해요. 선별할 때 집이 있지만 빈곤층인 사람도 있고 집이 없지만 빈곤층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에서는 이 양쪽을 다 포괄하고, 그 집을 어떤 데에서 누구를 위해 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헤비타트랑 이름이 똑같은데요.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헤비타트도 있어요. 그러니까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헤비타트는 집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이 그 헤비타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들의 이런 주거권을 위한 인권운동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기본적으로는 유엔 산하기관으로 정의가 돼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인권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탄탄하게 지원을 받지만 그 활동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은 그 유엔 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처럼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어떤 활동을 드러내 놓고 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. 그러나 정신은 비슷한 정신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한, 집을 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그런 목표 지점은 같습니다. 다만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는 그 NGO 단체는 직접 집을 지어준다면 이 유엔 산하의 헤비타트는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법적 제도를 각 나라가 갖게 만들기 위한 활동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을 갖도록 이 유엔 산하의 헤비타트가 움직이냐? 먼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인권도서관을 갖고 있고요. 그 인권도서관에서 이런 방식의 모든 사람들이 주거권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그런 연구나 그 저서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. 그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협약 같은 것들을 맺기도 하고 유엔과,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착취 구조로 들어가서 주거권이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는 나라들에게는 그 주거권을 확대시키도록 권고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헤비타트가 이제 월드 헤비타트라는 데인데요. 이 월드 헤비타트는 그 유엔 산하 기관의 헤비타트하고
이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가 하는 활동들을 좀 접목해서 양쪽을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양쪽을 다 하지만 그 정확하게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랑 유엔 산하에 있는 해비타트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하지는 않고요. 그것들을 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. 요 월드 해비타트는 그 출발한 곳이 영국이고요.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지금은 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은 먼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주거권을 다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잘하고 있는 도시를 발굴합니다. 도시를 선정하고 그 도시가 운영되는 형태,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,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 주거권 운동이 확대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거지를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얼마나 그 행복 만족도는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,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내는지, 이런 것들을 실험합니다. 그리고 그것들을, 즉 모든 사람들이 주거권을 갖지 않았던 도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주거권을 확보하게 되는지,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월드 해비타트가 하는 그 핵심은 사실은 연구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일들이 초점이긴 한데, 그걸 위해서 파일럿 지역을 선정하고 그 파일럿 지역이 안정감 있게 이 주거권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역할들도 하죠. 그리고 이 헤비타트 외에도 비슷한 혹은 더 발전된 그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요. 그 단체 이런 단체들도 사실 작은 단체들은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두 개만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주택권리연합이라는 데가 있고 더 쉬프트라는 데가 있어요. 이 주택권리연합이라는 데는 좀 전 세계에서 빈곤층으로 낙인 찍혀서 빈곤한 사람들만 사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.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거주지가 그 사람들의 집이 아니고 누군가 집주인이 있고 그 집주인들이 그 지역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지역은 대체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되게 빈민들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자기의 거주지로 확보하고 또 그 집을 잘 꾸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업무를 진행합니다.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꾸며 나가냐면, 먼저 그 건물들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하고 협약을 맺습니다. 이 집을 얼마 정도면 팔 수 있는지 협약을 맺고, 혹은 이 집을 어떻게 좋게 발전을 시켜주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집을 좋게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돈을 내지 않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여기에 살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협약을 맺어요. 그래서 이 집을 좋게 바꿔주고 그 협약 맺은 그 이제 문서들을 문서화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뭐 2년 혹은 3년 혹은 몇 년씩을 살 수 있도록 확보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는 지금 이대로 팔면 뭐 1억에 팔 수밖에 없는데, 그 집이 그렇게 완전 리모델링이 되고 새 것처럼 좋은 건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그 집을 뭐 5억에 팔 수 있다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3년 정도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, 임대료 자체가 워낙 이제 저렴하니까, 임대료를 안 좋은 집이었으니까요.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것들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미 거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, 건강한 거주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생각할 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. 그동안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임대료가 줄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토대로 다른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,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을 밟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는 이런 일들도 하고요. 조금 더 크게는 그 도시 전체가 빈민가이거나 이럴 때는 그 도시를 기획적으로 도시화해서 기획도시로 만들어서, 즉 신도시로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산출값을
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기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모아요. 그 투자자들 모아서 우리가 이 도시를 기획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그 투자금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신들이 이런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투자를 하시겠습니까? 해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지역을 바꿔나갑니다. 그 대신 그 사람들의 거주 지역은 투자를 해서 신도시를 만든 다음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을 갖는 거죠. 그래서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그 노숙자이거나 그 전체가 빈민가였던 지역 사람들, 그러면서도 월세를 낼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그 도시 전체를 혁신하면서 투자가 된 대로 투자 가치에 맞게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단체입니다. 굉장히 실리적인 단체죠. 물론 초기에 이미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, 그 재정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었어야 가능했던 일일 테지만,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도시, 마을들이 좀 살아나고 역동성 있게 나타나고, 그리고 그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의 집을 갖고 환경이 이제 빈민가 할렘가에서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장사가 이루어지는 역동성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와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시프트라고 하는 단체는요, 인권단체예요. 인권단체고 모든 사람들은 거주지를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. 이런 그 어떤 자신들의 표어를 내걸고 있고, 이 주택과 거주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집이 없이 텐트 치고 사는 그 텐트촌 이런 데가 있죠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닐하우스 촌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주지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, 아직도 그 푸세식 화장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. 뭐 이런 데를 찾아다녀요. 이런 데를 찾아서 그런 데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인권 운동들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죠.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인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들을 기반으로 그 아까 그 주택관리 단체처럼 어, 그 지역 전체를 좀 이렇게 싸게 매입을 합니다. 싸게 매입을 해서 여러 그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그 청사진을 그려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싸게 매입한 곳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청사진을 그려서 주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 청사진대로 여기를 구축해 나갑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그 텐트촌이나 이런 데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적인 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 직업도 찾아서 그 지역에 새로 시작하는 그 도시화 작업에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합니다. 그리고 금융권을 끌어들여서 이 빈민촌이거나 그 텐트촌이었던 곳이 앞으로 어떤 어떤 그 상업적인 가치가 만들어질 건지를 설명하고 그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 도시를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텐트촌이나 빈민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직접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자체를 바꿔나가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죠. 근데 이런 작업을 더 시프트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 더시프트를 신뢰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이제 투자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요. 그래서 그런 금융권 그리고 이 청사진을 보고 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대기업들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이 갖게 하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.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또 유리한 그런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기네들이 하는 작업은 어쨌든 한 마을 정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을씩 한 마을씩 가는 건 쉽지가 않죠. 근데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그 정책적인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정책을 바꾸는 그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행사가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나라 전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인권 운동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국가 자원도 끌어들이고
그래서 국가의 지원도 끌어들이고 금융권의 지원, 대기업의 지원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융합시켜서 그 발전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주거권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더 쉬프트, 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주거권, 이 단체는 사람들의 주거권만 갖고 움직이지는 않고요. 기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기후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더 시프트의 그 시프트는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도 사용이 돼요.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노숙자들을 불러서 노숙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합니다. 노숙자들은 이제 배우지 못하고 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노숙자가 되고 먹고 살 길이 배운 게 없으니까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글씨를 가르치고 글씨를 다 배우고 나면 책 읽는 걸 연습시키고 인문학을 교육시키고 직업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이 더 시프트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.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은데 노숙자들이 많은데 그런 노숙자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야영장을 만듭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이 되죠.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뭐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든 빈 터 이런 데에 텐트를 치고 같이 야영하면서 함께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. 그러면 그게 노숙자들이 모여서 야영장이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힘이 돼요. 그러니까 전부 표가 되죠. 모인 사람들이 표가 돼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줘. 이 사람들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줘라고 하는 딜을 정부랑 혹은 그 야영장을 만든 그 도시의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이 됩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야영장에 그냥 텐트만 친 게 아니라 그 야영장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뭐 가게도 생기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교환하고 자기들의 기술을 활용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. 그 야영장을.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권도 끌어들이고 대기업도 끌어들이고 정부 지원도 받고 이러면서 그 지역을 또 바꿔나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주거권을 정부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흩어져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작업들을 그렇게 모아서 이 주거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더 시프트에서 하는 일이죠. 네. 처음에는 이제 좀 더 형식적인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헤비타트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주택 권리 단체 그리고 이제 이 더 시프트라고 하는 단체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자기의 삶도 고달픈데 이런 일들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. 이게 세계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에요. 우리나라에 이제 헤비타트도 들어와 있죠. 헤비타트는 들어와 있지만 더 시프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작업이긴 합니다. 주로 이 더 시프트가 하는 작업들은 정말 빈민촌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빈민촌이 많은 혹은 노숙자들을 어떤 한 땅에서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활동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 더 시프트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단체들이라면 이 외에 좀 불법적이거나 협소한 단체들도 있어요. 제가 그 예전에 설교 때 잠깐 소개했던 단체인데 그 빈집 점거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불법이긴 하죠.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양평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냥 별장으로 놓고 부자들이 그냥 그건 별장일 뿐이죠. 잘 안 살아요, 거기서. 서울에서 강남에서 살다가 휴가 때나 한 번씩 가는 그런 별장들이 있어요. 그리고 골프권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. 뭐 이런 것처럼 그 프랑스나 그런 유럽들에도 이런 건물들이 많은 거예요. 그게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도시마다 이런 걸 두고 있고 다 비어 있죠.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.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불법 운동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 운동을 그 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, 프랑스에. 근데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유럽으로 많이 이런 활동들이 퍼져나갔고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핍박을 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
이런 불법 점거 운동을 했던 이런 그 활동들이 법을 바꾸고 어떤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에, 이런 빈집 점거 운동을 하는 이 운동이 점점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지? 라고 하는 데서 이제 법을 제안하는 거예요. 그럼 니네가 빈집 점거 운동을 하면서 불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 제안해 줄게, 제공해 줄게 하면서 만들어진, 그러면서 생겨난 그런 법들로 인해서 거주지를 갖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어, 그 이런 빈집 점거 운동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이 전에 설교 때 제가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요. 사람들이 거주권을 우선으로 건물을 갖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번째, 세 번째 집을 갖는 것보다, 만약에 누군가가 집이 이미 네 채 있는데 다섯 번째 집을 살려고 하면 내가 유일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 집을 사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조치들을 취해주는 법들이 이런 빈집점거 운동 후에 생겨난 법들이에요. 이렇게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한 투쟁들이 이런 역사 속에 있었고, 이런 투쟁의 역사 속에서 앞에 그 제가 소개했던 그런 많은 단체들이, 합법적인 단체들이 또 생겨나기도 한 겁니다. 근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불법적 저항이 많은 나라잖아요. 뭐 한번 정치인들한테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촛불 들고 이러지만 걔네는 진짜 막 폭력 행사하면서 정부를 뒤집어 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운동들이 일반화됐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좀 이렇게 맞는 나라는 아니죠. 우리나라는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들을 진행하죠. 근데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.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그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나가진 않더라도 이 필요성, 정말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뭐 M4 세대 이런 것들까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살아가도 될 만큼 그런 강력한 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, 그 중심에 이 주거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인식들은 이제 곧 다 알려지게 될 겁니다. 그럼 그때 이런 단체들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낄 거고, 한국에도 이제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변화들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곧 생길 거고요.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도 준비하고 정책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성도들로서 우리가 희년 사상을 가지고 이런 일들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도 마음의 다짐이나 각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크게 5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. 먼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저 국제 단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 시프트나 주택권리 운동이나 혹은 해피타트와 같은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또 그 단체들의 혜택을 입어야만 하는데 아직 그 단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주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,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체들이 생기고 이런 활동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와 정책들도 이런 주거권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고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. 더불어 우리나라에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이런 혜택들 혹은 이런 사상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두가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 도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